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또 빅테크 기업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분기 네. 실적이 거의 다 발표가 됐는데요. 결국에 이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겠다라고 한 기업들 실적들이 다 잘 나왔더라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히 AI가 학습이나 연구실을 넘어서 네.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번 어떤 실적 발표의 결과가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번에 이 실적 발표의 정말 희비는 그냥 AI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 네. 또 산업에서 실제 자기의 인프라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 AI가 어디까지 도입되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네네. AI 전환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좀 변화들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있었던 것들과 함께 뭐 매그니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개 정도의 회사들을 꼽는데 그 중에 있던 회사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AI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5곳이 좀 최대한 많이 올랐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과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힘을 덜 받는 뭐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인공지능을 꼽아주셨는데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사에 투자한 이후에는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선두를 잘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의 승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보통 가장 크게 두 개를 꼽는 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렇죠.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너무 쉽게 챗GPT 잘 나가네. 근데 오픈 AI에 투자하려고 그랬더니 오픈 AI는 비상장 주식이네. 그러면 어디 투자하지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오픈 AI에 가장 많이 투자한 거 14조 이상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겠네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프로세스 생각이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인지 이번에 AI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사업 영역에서 월가 추정치를 넘어섰죠. 특히나 맞아요.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러니까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28%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놀라운 것은 현재 고객이 5만 3천 개가 넘거든요. 근데 3분의 1이 1년 동안 새로 가입한 고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얘기냐? 결국에는 챗 GPT가 들어오고 챗 GPT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썼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챗 GPT의 여러 가지 그 API, 그러니까는 이 챗 GPT의 것을 기업에서 쓸 때 보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챗 GPT 사이트를 그대로 쓰지 않죠. 네네. 그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제 보안적인 이슈를 해결하고 쓰게 되는데 그렇게 쓸 때 최신 기술들이 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먼저 탑재되거나 혹은 독점 탑재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챗GPT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우리 회사에서 쓰고 싶은데 안전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쓰면 됩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AI가 애저 및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성장 6% 이상을 이제 책임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또 뭐 그림 그리는 달리라든지 뭐 최신 모델들 때문에 기업들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피스 군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코파일럿 부분에서 오피스에 있는 코파일럿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거나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일부 기업에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까지 확장이 되게 되면 이 역시도 생각해보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는 일단 사용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를 거의 월정액제로 많이 내게 되는 이 변화가 거의 몇 년 동안을 걸쳐서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윈도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이런 것들 한 번 돈 주고 사면은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썼는데 네. 요즘에 보면 20대 이후 친구들이나 뭐 20대 대학생부터도 보면 이제 월 사용료, 그러니까는 구독제 형태로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바꾼 게 어떻게 보면 사티아 나델라의 가장 큰 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코파일럿, 그러니까 이 챗GPT에 있는 기능들을 오피스에서 쓰는 기능을 붙일 때 최소 인당 10,000원 이상의 이제 추가 비용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윈도우, 그러니까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사용군에
플러스 10,000원 정도의 금액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거를 또 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 애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학습 데이터라는 게 오피스에서 제대로 돌아가려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리소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워드 파일, 뭐 PPT 파일 이런 게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에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 제대로 된 이 코파일럿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일부 사용만 하는 곳들이 이제 본인들의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올리기 시작한다. 근데 그 애저에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오피스군에서도 당연히 매출이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기술들, 특히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업에서 익숙한 소프트웨어들을 쓰게 되는 이 오피스군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좀 성장이 여전히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링크드인, 그러니까는 기업용 이제 SNS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손익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인원을 좀 감축하거나 이런 네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어떻게 보면 확고한 투톱, AI의 투톱으로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가장 좀 놀라운 실적이 나왔던 거는 메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가도 그대로 반응을 해줬었는데 메타도 인공지능 분야에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메타의 AI 관점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저는 영민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네. 싶은데, 왜냐하면 이미 오픈 AI 챗GPT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뭐 이거에 대한 사용권을 독점한 상태.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길이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청난 자본과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따라가겠다.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돈을 버는 구조로 가겠다. 이게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바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지고 경쟁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기술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완성되지 않은 기술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영민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메타가 영민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인들이 직접 앞에 안 나서잖아요. 그쵸. 스타트업인 오픈 AI가 나서다 보니까 사람들이 틀리든 뭐 하든 해도 그냥 재밌거나 버그 리포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글이 나섰는데 구글이 뭔가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구글 같은 회사가 이런 걸 틀려? 라고 하면서 어쨌든 원래 이 생성형 AI가 틀리는 기술이거든요. 네.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고쳐나가는 건데 그 고쳐나가는 과정 자체를 똑같이 바라보지만 오픈 AI의 시점하고 구글의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구글은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자꾸 이슈가 되니까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내보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메타가 선택한 건 아주 영민하다는 게 무료로 푼 거죠. 쉽게 말해서. 오픈소스를 간 겁니다. 네네. 오픈소스 형태를 가니까 연구자들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연구자들 관점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생성형 언어 모델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완벽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돈을 내고 쓰거나 기업에서 서비스화를 하는 게 아니라 메타가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이 라마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이제 학술용으로 풀기 시작해서 지금은 학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들도 오픈소스화를 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 메타의 기술력이 상당하구나 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좀 덜 느껴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메타 자체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한국어 중심이 아니라 영어 중심이기 때문인데요. 맞죠. 하지만 이제 영어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국가에서는 이거를 갖고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픈 AI의 챗GPT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클라우드나 데이터량이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니까 개인이 뭔가 챗GPT 같은 걸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네. 이제 메타의 라마 같은 언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 한 대에서도 돌아간다는 거고, 이걸 더 줄이게 되면 스마트폰에도 탑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지금 실제로 메타가 퀄컴이나 이런 데들과 함께 스마트폰 자체에 탑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의 온디바이스 AI가 그런 형태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제 그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 가지의 그 통신이 연결되지 않고도 이 오픈 AI의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른바 온디바이스 AI에서 핸드폰 안에서 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형태를 이제 메타에 있는 언어 모델과 퀄컴이 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제 기대감을 내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가장 큰 거는 그런 모든 단어와 내용의 원천이 되는 SNS 서비스, 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용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막 이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도 이제 좀 한물 갔고, 막 인스타그램도 한물 갔고, 근데 중요한 건 한물 갔으면 넘어갈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넘어갈 데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뭐 10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스냅챗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고 틱톡도 나오고 했지만 결국에는 좀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결이 다른 상태에서 여전히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뭔가 내 생각을 떠드는 데들, 특히나 30, 40대들이 있는 데들은 전 세계적으로 역시 페이스북이 가장 강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서비스 역시도 여러 가지 통신 사정에 의해서 페이스북 메신저 서비스가 좀 뭐 동남아라든지 여러 곳에서 좀 잘 나가고 있고, 사진 기반 서비스는 역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플랫폼을 여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틱톡은 이제 영상 중심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좀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는 결국 광고가 붙는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또 AI가 좀 파워를 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메타의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결국에는 애플에서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었을 때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애플과 구글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정말 많은 개인 정보들을 이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이 수집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갖고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갖고 있구나, 이런 행동을 갖고 있구나. 심지어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구글 서비스나 이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은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특정 커피숍의 앱을 켜가지고 뭔가 구매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럼 갑자기 다른 커피숍 앱에서 뭔가 이제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네네. 그런 형태처럼 이거 내 행동을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수준까지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원래는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니까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나오는 광고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사람이 정말 이 페이스북의 이 스마트폰 앱이 내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네. 실제로 그런 이슈도 많이 제기가 됐고요. 얘가 듣는 거 아닌가라는 이슈도 실제로 많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광고를 아주 이제 딱딱 붙여서 쓰는데, 왜 아까 주가 떨어졌는 애플이 더 이상 이런 데이터 안 주겠다라고 네. 이제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서드파티 앱들에게 안 주고, 이제 만약에 사용자들이 승인을 하더라도 승인이 며칠 있으면 또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광고로 돈 버는 메타가 가장 큰 타격을 본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광고 효율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똑같은 돈을 써도 광고가 타겟팅이 안 되는데 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AI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리고 이러한 언어 모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오픈 소스를 만들고 연구를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식의 대화 패턴을 하면, 혹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의 뭔가를 하면 결국 이 사람은 이런 광고를 좋아하겠구나라는 걸 네. 이 아이폰의 데이터 없이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광고 효율을 높였다.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좋네. 왜냐하면은 굳이 외부의 데이터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본인들의 데이터로 광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이 검증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 메타가 잘 나갈 때처럼 그래 SNS로 여전히 돈을 많이 벌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와닿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확 올라간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메타가 이제 AI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열 수 있는 데이터를 확 열고, 그 안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광고 데이터, 그 광고에 대한 실적을 올리는데 AI를 잘 활용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VR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메타가 이 VR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것보다 시장에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 선글라스 형태 있었잖아요. 그 일단 AR 이렇게 안경 있었죠. 형태로 하는 레이벤의 이런 AR.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거는 엄청 비싼 모델이잖아요. 500만 원 정도.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메타의 레이벤 모델 같은 경우는 한 299달러니까 60만 원이니까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그쪽에서 인스타그램과 연동하는 이 분야가 오히려 또 애플이 이제 VR 시장을 키우면서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지금까지 투자했었던 이 메타의 이 메타버스 관련주나 아니면 VR, AR 관련 콘텐츠들이 좀 이번에 제대로 보여질까라고 하는 부분도 보시면 이 메타라고 하는 녀석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광고 분야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메타가 여러 방면으로 잘 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어떨까요? 사실 전통적인 AI 네. 강자잖아요. 그렇죠. 구글은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나고 조금 하락이 됐었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 정도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구글이 너무 이제 큰 회사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뭔가 딱 발표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이상하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때라는 트라우마가 이미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오픈 AI의 챗GPT가 뭔가 놀라운 걸 막 발표했을 때 구글에서도 바드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실수를 아주 크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갑자기 주가가 뚝 떨어지고 이랬는데 구글이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실은 구글이 직접적인 서비스는 아니지만 계속 간접적인 연구 결과로는 이미 그 텍스트 투 무비 그러니까는 이제 글자 치면 영상 만드는 정도까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쪽에서는 일단 연구 결과나 논문이나 테스트 사이트에서는 상당히 꽤 괜찮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제로 서비스화가 됐을 때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의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등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유튜브에 대한 광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제 메타가 페이스북 하나로 막 먹고 살 때 네. 약간 그럴 때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게 어느 정도 광고가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이제 그 부분에서 줄어드는 게 있고 검색 광고가 좀 많이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고민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고민에서의 좀 이야기들이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있었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이 구글의 성장을 이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는 첫 번째는 역시 온디바이스 AI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온디바이스 AI 하면 그럼 칩에 연결되는 거니까 이 서비스주는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갤럭시 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실제 서클 투 서치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사용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갤럭시 23 새로운 걸 보면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몇몇 서비스는 뭐 2년 동안만 이제 무료고 그 다음에 돈 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다 구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구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디바이스 AI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갤럭시를 보면 두 가지 AI인데 하나는 이렇게 글자 바꿔주고 통역해주고 이거는 온디바이스 AI. 그거는 이 진짜 모바일 칩 자체가 해주는 거고요. 아까 좀 서클 투 서치. 그러니까는 뭔가 스마트폰 보다가 이거 궁금한데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바로 검색되는 네. 이런 것들은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앱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도 사용료를 내고 결국 구글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제한으로 오랫동안 풀진 않고 뭐 1년, 2년 이렇게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조금 더 기간들이 줄거나 혹은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쓰게 될수록 당연히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우리가 이 서비스 자체도 있지만 그 서비스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역시 구글도 클라우드가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사용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의 패키지로 스마트폰 지금 이제 이게 갤럭시에 처음 탑재됐는데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진영에 예를 들면 중국에도 스마트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데들에서도 이런 그 구글 기반의 이 서비스를 적극 차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중국의 노선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구글과 알파벳이 인력 감축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인력 감축을 한 거를 AI에 다 투자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자동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은 구글이 이제 내부 정보나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이제 그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나 해외 스타트업들의 연구해주는 이제 오픈되지 않은 결과나 성과를 보면 제 입장에서 이 정도 기술까지 나와 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제 구글은 이제 상용화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서비스화가 나가 상용화 될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구점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오히려 약간 B2C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구글의 미래를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빅테크 기업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힘쓰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을 잘 굴리기 위해서 칩이 좀 필요할 텐데 네. 결국에 이 모든 회사들이 엔비디아한테 좀 수혜가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클라우드랑 칩.
네, 그리고 클라우드랑 칩일 때 결국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학습하려면 클라우드 필요하고 그 안에서 칩 만들어야 되는데 클라우드는 그래도 빅테크들이 갖고 있고 그쵸. 그죠? 그런데 이제 칩은 결국 GPU라고 하는 건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의 클라우드 회사들이 자체 칩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밀어주는 형태를 합니다. 그걸 어떤 구조로 만드냐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클라우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반도체를 써야 돼. 그러니까 네네. 그 빅테크 예를 들면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랑 아마존의 이 반도체를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실험이지만 스타트업들한테 그렇게 주면서 스타트업들한테는 그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형태로 결국에는 따로 또 같이 그래서 결국 이 엔비디아와 빅테크 회사들의 우리가 말했던 뭐 이런 클라우드나 AI 서비스를 하는 곳들의 관계는 결국 프레넘이다. 그러니까는 프렌드이자 에너미이다. 뭐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이 격차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H100이 아니라 H200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칩을 만들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땐 이 H200이 제대로 깔리고 성능의 벤치마크가 정말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대로 나오면 또 이제 이만큼 앞서서 가는 걸 또 다음에 회사들이 어떻게 쫓아갈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